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것 없이 그냥 별일 안 저지르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하던 일 계속 쭉 하는 게 삶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만 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네가 되려 최근에는 더 잘 사는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은 투잡을 하지 않으면 엔잡러가 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다들 투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불편한 현실은 그 현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을 3억, 4억, 5억, 7억, 심한 경우에 10억 넘게 받은 이들도 많습니다. 대출 이자가 2.5%, 3%였을 때는 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30년 받으면 뭐 130만 원 이 정도 내면서 살았죠. 그래 월세 낸다 생각하고 뭐 그래도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무리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주목적으로 정말 자기가 사는 지역의 가격을 잘 판단하고 샀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뭔가 돈을 크게 벌어보겠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벌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정도를 넘었으면 뭐 전세 사기범이 되는 거고 또 갭투기꾼이 되는 거고 이제 영끌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들이 많이 몰락하고 망가지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보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IMF가 다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함부로 푼돈에 내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넘겨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겁쟁이의 울보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삶을 그동안에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겁쟁이의 울보에 비굴하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삶이 훨씬 안전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참 소심하게 산다. 소시민이네. 이럴 수 있지만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무서운 게 뭐 뉴스만 보면 갑자기 가장이 일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하고 자기도 뭐 세상을 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긴 여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지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지옥을 견뎌야 되는 거고요. 그 지옥을 견디려면 강한 내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추악하고 더럽고 무자비한 세상에 사는데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도 참 힘들죠.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꼽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뭐 친구였던 사람이 가족이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이 인간 세상에서는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서글픈 얘기입니다. 대려 드라마나 영화나 이게 어쩌면 좀 더 순화해서 내보이는 것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참 불편한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내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살아내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면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한심하다 생각해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뒤통수 맞고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참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게 대한민국이죠.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어쩌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 재테크업자, 투기꾼들,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엄청 쉬워 보이죠. 하지만 막상 내가 해보면 매우 안 쉽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돈 버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망으로 되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참 막막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장가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강분해하죠. 어쩌면 지금 현재 불편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과거의 인물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악이라 칭하고 지금을 되려 눈 감아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흐지부지 되고 다시 풀려났고 그들은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랬다라는 그 불편한 현실을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앞으로 그 무서운 일들이 4년, 5년간 지속될 거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사상 최대의 대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부터 먼저 팔을 끊어내고 나머지 나라의 목숨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현실을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자산 시장이 많이 차가운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현실을 견딜지에 대한 궁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궁리를 해놔야 앞으로 더 큰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 그걸 견디고 또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우습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돈이 없어서 목숨줄을 끊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 무섭고 두려워하고 또 나은 자세로 공포심을 가지고 긴장하며 살아야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좀 알차게 잘 채워나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